옆에 있는 형수님 손을 꽉 쥐고 끝날 때까지 놓질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에도 우리는 꼭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에구, 우리 도련님 그렇게 몸이 달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련님 아직 총각인가 봐. 네, 형수님 아직. 이번 첫 휴가 나가서 딱지 떼고 안 오면 고참들이 지긴다고 그랬는데 형수님은 망설이시다가 내 얼굴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셨다. 가자, 우리 도련님 딱지 떼러.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50년 전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이 동네 이장 큰아들과 옆 동네 이장 큰딸의 결혼식입니다. 연지곤지 찍고 온 동네를 더들썩하게 예식을 올렸습니다. 새 신랑은 3일이 지나서 꽃같이 이쁜 새색시를 두고 떠났습니다. 서울 직장에 일이 많아서 방 얻을 돈 마련한다고 떠났습니다. 22살 새색시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긴긴 외로운 밤에 10살짜리 시동생을 데리고 잤습니다. 10살짜리 시동생은 이게 웬 호강이냐 싶었습니다. 맨날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어느 날 왕자가 되었습니다. 새 이불에서 따뜻한 형수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잤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방에 잤습니다. 어린 눈에는 형수님이 하늘에서 하강하신 선녀였습니다. 행복했던 달콤한 6개월은 가고 형수님은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공부 잘하고 있으면 서울로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서울 가서 열심히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불러 올릴 테니까. 새끼손가락 걸면서 형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꼭 서울로 불러달라고.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골 면단위 학교에서 책벌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로지 형수님이 불러주시길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설명절에 형님 부부가 귀향할 때만 기다렸습니다. 한 해는 작은 형님 데리고 올라가고, 한 해는 큰 누나 데리고 올라가고, 나는 언제 데리고 올라가려나? 이제 중3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에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유언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아들아, 책 속에 계집이 있고 술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거라. 아버지를 고향집 뒷산에 묻어드리고 형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재산 다 정리해서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가자. 그리고 우리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형수님께서 거의 6년 만에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서울로 전학을 가보니 시골 촌놈은 완전 기가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형수님이 계셔서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화물차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형님과 큰 누나는 구로공단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누나는 여상 2학년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나는 중학교로 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학부모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원서를 쓴다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일자무식이라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형님이 바빠서 못 오고 형수님이 대신 왔습니다. 공고에 원서를 써러 왔는데 선생님이 인문계를 가라고 추천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공고 보내기가 아깝다는 것입니다. 형수님이 그 말 듣고 기분 좋아서 인문계로 원서를 썼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형님과 형수님이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공고 써라고 했는데 왜 마누라가 마음대로 바꿨냐 하는 싸움입니다. 대학 학비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난리입니다. 형수님이 자기가 벌어서 감당할 거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수님이 등교길에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련님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요. 내가 다 뒷감당 할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형수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주먹을 꼭 쥐며 결심했습니다. 형수님은 조그만 식당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형수님은 밖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인문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국립S대 공대를 들어갔습니다. 사립대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형수님 부담될까봐 공대를 택해서 갔습니다.
합격 발표가 있던 날 온 가족이 경사가 났습니다. 특히 형수님은 나를 꼭 안아주시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도련님 너무 이뻐 착해 죽겠어. 그때 형수님 품에서 나던 그 그리운 냄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수님은 내 인생의 은인이자 영원한 연인이었습니다. 한참 그기에 눈을 뜨던 고교 시절의 형수님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빨래대에 있던 형수님의 빤소는 해소를 위한 애장품이었습니다. 몰래 훔쳐가서 독서실 긴긴 밤에 왕성한 혈기를 달랬습니다. 심적으로 몸적으로 형수님 덕분으로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미팅도 나가보고 했지만 왠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학 1년을 마치고 데모를 하러 다니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형님이 군대 보낸다고 약속하고 풀려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아주 개고생을 했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는데 나와도 마땅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장사하는 가게를 갔더니 형수님이 용돈을 줬습니다.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두둑히 줬습니다. 용기를 내서 형수님한테 내일 같이 극장 가자고 했습니다. 도련님 왜 같이 갈 여자친구가 없어? 아니요, 나는 형수님하고 가고 싶어요. 제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형수님입니다. 어이구, 우리 최고학벌 대학생 도련님 너무 고마워. 이 나이든 시장바닥 형수를 그렇게 좋아해. 내저는 형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알았어,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영화 보러 갔습니다. 오후에 가게 문을 열기로 하고 갔습니다. 둘이 다정인 아란이 앉아서 멜로 영화를 봤습니다. 남녀 배우의 러브씬에서 저는 거의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형수님 손을 꽉 쥐고 끝날 때까지 놓질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에도 우리는 꼭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에구, 우리 도련님 그렇게 몸이 달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련님 아직 총각인가 봐. 네, 형수님 아직. 이번 첫 휴가 나가서 딱지 떼고 안 오면 고참들이 지긴다고 그랬는데 형수님은 망설이시다가 내 얼굴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셨다. 가자, 우리 도련님 딱지 떼러.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깨끗한 곳을 골라서 들어가서 형수님은 제 옷을 정리해 주시고 서두르는 저를 달래서 안정시키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방 안으로 와서 조용히 저의 동생을 이끌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의 꽃집으로 물어 저의 동생을 달래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실신지경에 도달아서 해븐으로 들어가며 저의 동생은 분출했습니다. 형수님의 꽃잎에 마음껏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닭집떼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느꼈던 그 아련한 아름다운 냄새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 이 냄새, 이 느낌 내 영혼의 향수. 단단하고 육중한 저의 동생은 형수님의 작은 꽃잎을 너무 아껴주었습니다. 형수님은 이 생에 다시 없을 기쁨이라고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극락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라고 서로 느끼며 행위에 열중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형수님 빤소 가지고 노는 것 알았다고 합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갈망해온 내 바람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가게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아쉽게 끝냈습니다. 형수님은 나에게 절대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조근조근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수님 말은 잘 듣기 때문에 꼭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는 총각 딱지를 떼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데나 588 같은 곳에 가서 떼지 않고 내 형수님한테 뗐습니다.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한 비밀이었지만 너무 뿌듯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사람의 진정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형수님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딱지를 떼고 나서 본 세상과 그 전의 세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과 세상은 내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 이 세상이 나와 형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형수님과 내가 띠동갑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났지만 나의 동생 서비스에 만족하고 매달리는 형수님을 보고 나니 서로가 대등한 관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시절에 휴가를 3번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수님의 작은 꽃잎과 제 동생은 즐거운 합궁식을 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행복한 비밀보디 파트너였습니다. 형수님도 젊고 싱싱한 제 동생이 너무 좋대요. 젊은 시절에 느끼지 못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네요. 상계 3년을 보내고 제대하고 나와서 복학을 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학교 근처에 원룸을 빌렸습니다. 고교생 과외를 해서 제가 벌어서 학비와 방값을 마련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형수님 알선으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니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골라가며 될 만한 애만 과외를 했습니다. 원룸도 형수님이 알아서 신축으로 찾아주었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하고 옆방 소음 안 들리는 구석진 방으로 택했습니다. 물론 우리 형수님의 은밀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원룸에 이사 가던 날 엄마가 따라간다고 하는 걸 형수님이 말렸습니다. 자기가 따라가서 깨끗이 마무리할 테니까 어머님은 다음날 오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둘이 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아삿짐을 넣었습니다. 새 침대에 새 이불에 새 책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맛있게 저녁을 일찍 차려주셨습니다. 더 맛있는 거 달라고 보채는 저를 달래서 샤워를 시켜주셨습니다. 특히 제 동생은 아주 정성 들여 향수비누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혼부부같이 새집 새방에서 초야를 치렀습니다. 그날의 행복하고 짜릿한 느낌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흡입하였던 형수님의 작은 꽃잎의 내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따뜻한 형수님의 배려 아래 편안하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형수님이 알아봐준 지금의 착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놓고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순탄하게 쭉쭉 승진하며 했습니다. 내일 모레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절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잘 살았습니다. 큰형님은 10년 전에 술 때문에 떠났습니다. 형제 조카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형수님도 70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와이프가 의심하는 눈치가 보여 바로 서로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남녀 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통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된다고 느꼈습니다. 지극히 서로를 아끼는 심정으로 형수님과 저는 세월을 보냅니다. 아버지 유언의 책 속에 술과 계집이 있다. 이 유언은 틀렸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는 곳에 편안한 인생이 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형수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잘 계시나요? 형수님, 네, 도련님. 오늘도 편안하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우리 형수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불금 되십시오. 세상만사에 잊어버리시고 제가 드리는 이 소설 한 편 보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